예고편 보고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새벽 4시 반 인천공항 외곽. 안개가 아스팔트 위를 기듯 흘렀습니다. 가로등 불빛은 희미하게 떨렸고 바람은 차가웠습니다. 회색 건물 하나가 어둠 속에 조용히 서 있었습니다. 간판도 없었습니다. 창문은 모두 블라인드로 가려져 있었습니다. 합동조사센터. 탈북자들이 한국 땅을 밟은 후 가장 먼저 거쳐야 하는 곳이었습니다. 지민아는 그 건물 앞에 섰습니다. 검은 롱코트를 걸친 그녀의 어깨는 젖어 있었습니다. 머리카락도 젖었습니다. 얼굴엔 피로가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눈빛만큼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그리고 건물 입구를 바라보았습니다. 여기까지 오는 길은 너무 길었습니다. 두만강을 건넜던 밤이 떠올랐습니다. 강물은 얼음처럼 차가웠습니다. 발이 물에 닿는 순간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숨을 참았습니다. 물살에 몸이 떠밀렸습니다. 강 건너편 중국 땅까지는 불과 50m였지만 그 거리가 끝없이 느껴졌습니다. 총소리가 들렸습니다. 뒤에서 누군가 소리쳤습니다. 움직이지 마. 민아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물속에서 팔을 저었습니다. 다리에 힘을 주었습니다. 총알이 물 위를 스쳤습니다. 귓가에서 쏴앙 하는 소리가 났습니다. 그녀는 이를 악물고 헤엄쳤습니다. 그렇게 강을 건넜습니다. 중국에서 태국으로 다시 제3국을 거쳐 한국행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그 긴 여정 동안 그녀는 단 한 번도 뒤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뒤에는 아무것도 남지 않았습니다. 가족도 친구도 과거도. 그리고 이제 그녀는 이곳에 섰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한 남성 요원이 나타났습니다. 40대 초반으로 보였습니다. 검은색 정장에 무표정한 얼굴이었습니다. 그는 민아를 잠깐 쳐다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안으로 들어오세요.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습니다. 민아는 따라 들어갔습니다. 복도는 길었습니다. 형광등 불빛이 하얗게 빛났습니다. 바닥엔 발소리만 울렸습니다. 아무 말도 없었습니다. 그녀는 긴장하지 않으려 애썼지만 손가락 끝이 차갑게 식어가는 걸 느꼈습니다. 조사실 문이 열렸습니다. 방 안은 좁았습니다. 회색 벽에 낡은 책상 하나, 의자 2개가 전부였습니다. 창문은 없었습니다. 천장에 작은 환풍기만 윙윙 소리를 냈습니다. 민아는 의자에 앉았습니다. 등받이는 딱딱했습니다. 요원이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저는 강도연입니다. 국가정보원 소속입니다. 도연은 서류 몇 장을 펼쳤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눈빛이 예리했습니다. 관찰하는 눈이었습니다. 분석하는 눈이었습니다. 민아는 그 시선을 정면으로 받아냈습니다. 이름이 어떻게 되십니까? 지민아입니다. 나이는요? 31살입니다. 출신지는? 함경북도 청진시입니다. 도연은 고개를 끄덕이며 메모했습니다. 펜 소리가 종이 위에서 작게 긁혔습니다. 그는 다시 물었습니다. 탈북 이유는 무엇입니까? 민아는 잠깐 입을 다물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살기 위해서였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더 이상 그곳에 남아있으면 죽을 것 같았습니다.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떨림이 살짝 섞여 있었습니다. 도연은 표정을 바꾸지 않았습니다. 다만 눈빛이 조금 깊어졌습니다. 가족은 있습니까? 없습니다. 직업은요? 일반 주민이었습니다. 도연은 잠시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민아는 시선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둘 사이에 침묵이 흘렀습니다. 환풍기 소리만 들렸습니다. 민아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 순간이 자신의 운명을 결정할 거라는 걸. 한국은 모든 탈북자를 조사했습니다. 신원, 경력, 탈북 경로. 모든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 중에는 북한의 스파이가 섞여 있을 수도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민아는 그 사실을 잘 알았습니다. 그래서 더 조심해야 했습니다. 말 한마디, 표정 하나가 의심을 살 수 있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과거를 숨겨야 했습니다. 아직은 때가 아니었습니다. 신뢰를 얻기 전까지는. 도연이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 민화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녀는 일어났습니다. 문이 열렸고 다른 요원이 그녀를 안내했습니다. 복도를 걸으며 민화는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강도연은 여전히 책상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서류를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그의 얼굴엔 의심이 서려 있었습니다. 새벽 안개는 서서히 걷혔습니다. 민화는 창문 너머로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하늘은 회색이었습니다. 해가 뜨기 전이었습니다. 그녀는 손을 꽉 쥐었습니다. 이제 시작이야. 조용한 전쟁은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그녀는 그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강도연도 곧 알게 될 것이었습니다. 둘째 날 오전 10시. 같은 조사실이었습니다. 같은 회색 벽, 같은 딱딱한 의자. 환풍기는 여전히 윙윙거렸습니다. 민화는 어제와 같은 자리에 앉았습니다. 손은 무릎 위에 가지런히 놓였습니다. 강도연이 들어왔습니다. 손에 두꺼운 서류철을 들고 있었습니다. 그는 책상에 앉으며 민화를 바라보았습니다. 표정은 어제보다 더 차가워 보였습니다. 잘 주무셨습니까? 네, 괜찮았습니다. 오늘은 좀 더 구체적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도연은 서류를 펼쳤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물었습니다. 청진에서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공장에서 일했습니다. 어떤 공장입니까? 방직 공장입니다. 몇 년 동안 근무하셨습니까? 약 8년입니다. 도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다시 물었습니다. 탈북 경로를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민화는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두만강을 건넜습니다. 중국 쪽으로 넘어가서 브로커를 만났고 태국을 거쳐 한국으로 왔습니다. 브로커 이름은 기억하십니까? 김철수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가짜 이름일 겁니다. 얼마를 지불했습니까? 나중에 갚기로 했습니다. 한국에 도착한 후에요. 도연은 메모했습니다. 펜소리가 조용히 울렸습니다. 모든 대답은 완벽했습니다. 너무 완벽했습니다. 도연은 그 점이 마음에 걸렸습니다. 탈북자들은 대부분 긴장했습니다. 말을 더듬거나 기억이 흐릿하거나 감정이 북받쳐 울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지민아는 달랐습니다. 차분했습니다. 논리적이었습니다. 한치의 흔들림도 없었습니다. 마치 대본을 읽는 것처럼. 도연은 시선을 들어 그녀를 관찰했습니다. 민화는 그의 눈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표정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손도 떨리지 않았습니다. 훈련받은 사람이군. 도연은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는 질문을 바꿨습니다. 가족에 대해 조금 더 여쭤보겠습니다. 민화의 눈빛이 살짝 흔들렸습니다. 하지만 곧 다시 평온해졌습니다. 부모님은 어떻게 되셨습니까? 돌아가셨습니다. 언제입니까? 아버지는 제가 12살 때, 어머니는 20살 때입니다. 사이는요? 영양실조였습니다. 목소리에 감정이 실렸습니다. 아주 조금. 도연은 그 미세한 떨림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형제자매는 없습니까? 없습니다. 외동입니다. 결혼은 하셨습니까? 아니요. 연인은요? 민화는 잠깐 입을 다물었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저었습니다. 없었습니다. 도연은 또 메모했습니다. 침묵이 흘렀습니다. 민화는 손을 꽉 쥐었습니다가 다시 폈습니다. 작은 습관이었지만 도연은 그것도 기록했습니다. 질문은 계속되었습니다. 방직 공장에서 구체적으로 무슨 일을 하셨습니까? 시를 잇는 일이었습니다. 월급은 얼마였습니까? 배급으로 받았습니다. 쌀국수수요. 탈북을 결심한 계기가 뭡니까? 민화는 잠깐 말을 멈췄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대답했습니다. 더 이상 희망이 없었습니다. 살아도 사는 게 아니었습니다. 희망이 없다는 게 구체적으로 무슨 뜻입니까? 매일 똑같았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공장 가고 배급받고 집에 와서 자고. 내일도 그럴 거고 모레도 그럴 겁니다. 평생 그렇게 살다 죽을 거라는 걸 알았습니다.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도연은 그녀의 얼굴을 지켜봤습니다. 표정은 평온했지만 눈가에 긴장이 서려 있었습니다. 그래서 목숨을 걸고 강을 건넜습니까? 네. 후회는 없습니까? 민화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처음으로 단호한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없습니다. 도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서류철을 덮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민화는 일어났습니다. 그녀가 문을 나서려는 순간 도연이 말했습니다. 지민아 씨. 민화가 멈춰섰습니다. 내일도 성실히 답변해 주시길 바랍니다. 민화는 뒤돌아보지 않고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문을 나갔습니다. 도연은 혼자 남았습니다. 그는 책상에 팔꿈치를 기대고 생각에 잠겼습니다. 서류를 다시 펼쳤습니다. 메모한 내용을 훑어봤습니다. 완벽한 대답들. 하지만 뭔가 어긋났습니다. 말투가 너무 정확했습니다. 북한 사투리가 거의 없었습니다. 문법도 자연스러웠습니다. 보통 탈북자들은 남한 표현에 익숙하지 않았습니다. 했거든요 대신 했어라고 말하거나 컴퓨터 대신 컴퓨터라고 발음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민화는 달랐습니다. 그녀는 마치 오래전부터 남한말을 연습해온 사람 같았습니다. 방직공장 노동자가 이렇게 말할 리 없어. 도연은 펜을 놓았습니다. 그리고 창문 없는 벽을 바라보았습니다. 의심은 점점 커졌습니다. 민화는 복도를 걸었습니다. 발소리가 조용히 울렸습니다. 손은 여전히 떨렸습니다. 그녀는 주먹을 쥐었습니다. 너무 완벽했나? 자신의 실수를 깨달았습니다. 너무 준비된 대답을 했습니다. 너무 침착했습니다. 도연의 눈빛이 떠올랐습니다. 분석하는 눈, 의심하는 눈. 민화는 멈춰섰습니다. 복도 끝에 작은 창문이 있었습니다. 바깥 풍경이 보였습니다. 하늘은 여전히 회색이었습니다. 비가 올 것 같았습니다. 언제 말해야 할까? 진실을 말할 타이밍을 고민했습니다. 너무 빨리 말하면 의심받을 것이고 너무 늦게 말하면 신뢰를 잃을 것이었습니다. 민화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시간이 없었습니다. 48시간. 그 시간 안에 그들을 설득해야 했습니다. 저녁이 되었습니다. 도연은 사무실에 홀로 남아 있었습니다. 책상 위엔 민화의 서류가 펼쳐져 있었습니다. 그는 한참을 그 서류를 들여다봤습니다. 동료 하나가 들어왔습니다. 아직도 있어? 퇴근 안 해? 조금만 더. 그 탈북자 때문에? 도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뭐가 걸려? 말이 너무 깔끔해. 그게 문제야? 탈북자 치고는 이상해. 마치 훈련받은 사람 같아. 동료는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그냥 똑똑한 사람일 수도 있잖아. 너무 의심하지 마. 그래도. 도연은 말을 멈췄습니다. 동료는 웃으며 문을 나갔습니다. 일찍 들어가. 내일 또 봐야지. 혼자 남은 도연은 다시 서류를 바라보았습니다. 직감이 속삭였습니다. 이 사람은 뭔가 숨기고 있어. 그는 펜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메모장에 한 줄을 적었습니다. 내일 더 깊이 파고들 것. 밤은 깊어갔습니다. 셋째 날 아침. 비가 내렸습니다. 창문 없는 조사실에서는 알 수 없었지만 복도를 걸으며 민화는 빗소리를 들었습니다. 천장 어딘가에서 물 떨어지는 소리가 희미하게 들렸습니다. 그녀는 평소보다 일찍 조사실로 들어갔습니다. 강도연은 이미 와 있었습니다. 책상 위엔 서류가 가득했습니다. 그는 민화를 보자마자 눈을 들었습니다. 표정은 어제보다 더 단단해 보였습니다. 앉으세요. 민화는 앉았습니다. 손을 무릎 위에 놓았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손가락이 살짝 떨렸습니다. 도연은 서류를 펼쳤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말했습니다. 지민아 씨, 어제까지 답변 잘 들었습니다. 하지만 몇 가지 확인하고 싶은 게 있습니다. 민화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청진 방직 공장에 대해 다시 여쭤보겠습니다. 공장 이름이 뭡니까? 3호 방직 공장입니다. 책임자 이름은요? 민화는 잠깐 멈칫했습니다. 그리고 대답했습니다. 김영철이었습니다. 근무 시간은 몇 시부터 몇 시까지였습니까? 아침 7시부터 저녁 6시까지였습니다. 도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눈빛은 차가웠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민화의 손이 꽉 쥐어졌습니다. 청진의 3호 방직 공장은 2018년에 폐쇄되었습니다. 침묵이 흘렀습니다. 민화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도연은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우리 측 정보입니다. 그리고 당신 말투도 이상합니다. 북한 사투리가 거의 없어요. 방직공장 노동자치고는 표준어가 너무 자연스럽습니다. 도연은 몸을 앞으로 기울였습니다. 지민아 씨, 당신은 누구입니까? 민화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숨이 가빠졌습니다. 그녀는 눈을 감았습니다. 오랜 침묵이 흘렀습니다. 환풍기 소리만 윙윙 울렸습니다. 도연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저 기다렸습니다. 민화가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가가 붉어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눈물은 흐르지 않았습니다. 죄송합니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거짓말을 했습니다. 도연은 표정을 바꾸지 않았습니다. 다만 눈빛만 조금 깊어졌습니다. 계속하세요. 민화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말을 이어갔습니다. 제 이름은 지민아가 맞습니다. 하지만 저는 방직공장 노동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럼 뭡니까? 정찰총국 소속이었습니다. 도연의 눈빛이 변했습니다. 몸이 살짝 긴장했습니다. 어느 부대입니까? 121부대입니다. 직책은요? 사이버전 요원이었습니다. 침묵이 다시 흘렀습니다. 이번엔 더 무거웠습니다. 도연은 천천히 뒤로 기댔습니다. 팔짱을 꼈습니다. 시선은 날카로워졌습니다. 왜 진작 말하지 않았습니까? 두려웠습니다. 뭐가 두렵습니까? 믿어주지 않을까봐. 스파이로 의심받을까봐. 민화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제 말씀드려야 합니다. 시간이 없습니다. 무슨 시간입니까? 민화는 잠깐 망설였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한국이 위험합니다. 도연은 앞으로 몸을 숙였습니다. 무슨 소리입니까? 121부대에서 저는 한국전력망 공격 시스템을 개발하고 있었습니다. 사이버 공격용 악성 코드였습니다. 언제부터입니까? 3년 전부터입니다. 그리고 지난달 최종 테스트가 완료되었습니다. 도연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증거가 있습니까? 민화는 천천히 손을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작은 USB 하나를 꺼냈습니다. 검은색이었습니다. 손가락 한 마디만 한 크기였습니다. 그녀는 USB를 책상 위에 조심스럽게 놓았습니다. 여기 있습니다. 도연은 USB를 바라보았습니다. 손을 뻗었습니다. 하지만 만지지는 않았습니다. 이게 뭡니까? 악성 코드입니다. 그리고 공격 계획서, 타깃 리스트, 실행 타임라인 모든 게 들어 있습니다. 민화는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다시 떴습니다. 제가 훔쳐왔습니다. 그래서 탈북했습니다. 도연은 말없이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왜입니까? 왜 당신이 이걸 가져왔습니까? 더 이상 그 일을 할 수 없었습니다. 민화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사람들이 죽을 겁니다. 전력망이 마비되면 병원도 멈춥니다. 신호등도 꺼집니다. 사람들이 다치고 죽을 겁니다. 그녀는 주먹을 쥐었습니다. 저는 그런 일에 손을 빌려줄 수 없었습니다. 도연은 오랫동안 침묵했습니다. 그는 USB를 집어들었습니다. 손 안에서 작게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무게는 무거웠습니다. 이게 진짜라는 걸 어떻게 믿습니까? 분석해보세요. 사이버팀이 확인하면 알 겁니다. 도연은 민화를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만약 거짓말이라면? 거짓말이 아닙니다. 민화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눈빛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제 목숨을 걸고 말합니다. 이건 진짜입니다. 그리고 시간이 없습니다. 얼마나 없습니까? 며칠 안에 실행될 겁니다. 빠르면 48시간 안에. 도연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민화는 몸을 앞으로 숙였습니다. 처음으로 간절한 표정이었습니다. 제발 믿어주세요. 저는 이걸 막고 싶어서 여기 왔습니다. 도연은 USB를 내려다보았습니다. 손에 쥔 작은 물건. 하지만 그 안에 든 건 작지 않았습니다. 그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민화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눈엔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거짓말은 아니었습니다. 직감이 말했습니다. 이 사람은 진실을 말하고 있어.
도연은 일어섰습니다. 여기서 기다리세요. 어디 가십니까? 사이버팀한테 분석 의뢰할 겁니다. 미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도연은 문을 열었습니다. 나가기 전에 뒤돌아봤습니다. 지민아 씨. 네. 만약 이게 진짜라면 당신이 많은 사람을 구한 겁니다. 미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고개만 살짝 숙였습니다. 도연은 문을 닫았습니다. 미나는 혼자 남았습니다. 조사실은 조용했습니다. 환풍기 소리만 들렸습니다. 그녀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떨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제 시작이야. 그녀는 손을 내렸습니다. 눈을 떴습니다. 창문 없는 벽을 바라보았습니다. 밖에선 여전히 비가 내렸습니다. 복도 끝 도연은 USB를 손에 쥐고 걸었습니다. 발걸음은 빨랐습니다. 그의 머릿속엔 한 가지 생각뿐이었습니다. 48시간. 시간이 없었습니다. 그는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단추를 눌렀습니다. 지하 2층 사이버 안보팀. 문이 닫혔습니다. 카운트다운이 시작되었습니다. 지하 2층 사이버 안보팀. 형광등이 하얗게 빛났습니다. 6개의 모니터가 일렬로 늘어서 있었습니다. 키보드 두드리는 소리만 가득했습니다. 강도연이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팀장 박수진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40대 후반 짧은 머리에 안경을 쓴 여성이었습니다. 도연 씨 무슨 일이에요? 도연은 USB를 꺼냈습니다. 긴급 분석 부탁드립니다. 뭔데요? 탈북자가 가져온 겁니다. 북한 사이버 공격 관련 자료라고 합니다. 박수진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그녀는 USB를 받아들었습니다. 진짜라고 봐요. 확신은 없습니다. 하지만 그 사람 눈빛이. 도연은 말을 멈췄습니다. 박수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았어요. 바로 돌려볼게요. 1시간이 지났습니다. 도연은 조사실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사이버 안보팀 구석 의자에 앉아 기다렸습니다. 커피를 마셨습니다. 식었지만 마셨습니다. 박수진이 키보드를 두드렸습니다. 옆에 있던 팀원 2명도 각자 화면을 들여다봤습니다. 가끔 낮은 목소리로 뭔가를 주고받았습니다. 이거 봐. 암호화 방식이 북한 스타일이네. 코드 구조도 그쪽이야. 도연은 귀를 기울였습니다. 하지만 끼어들지 않았습니다. 2시간이 지났습니다. 박수진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도연을 불렀습니다. 도연 씨 이리 와봐요. 도연은 다가갔습니다. 모니터엔 복잡한 코드가 가득했습니다. 숫자와 문자가 빼곡했습니다. 이게 뭡니까? 악성 코드예요. 그것도 꽤 정교한. 박수진은 화면을 가리켰습니다. 여기 봐요. 이 부분은 SCADA 시스템 침투용입니다. 전력망 제어 시스템에 들어가는 거예요. 확실합니까? 네. 그리고 이건. 박수진은 다른 화면을 띄웠습니다. 타깃 리스트입니다. 한국전력공사 주요 변전소 발전소 전부 실제 시설이에요. 도연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진짜네요. 그것만이 아니에요. 박수진은 다른 파일을 열었습니다. 공격 타임라인도 있어요. 실행 단계, 백업 계획, 복구 방해 시나리오까지. 이건 정말 실전용입니다. 침묵이 흘렀습니다. 도연은 화면을 바라보았습니다. 코드 속에 담긴 의미를 알았습니다. 이건 준비된 전쟁이었습니다. 언제 실행될 것 같습니까? 박수진은 파일을 스크롤했습니다. 여기 보면 D-2라고 적혀 있어요. 이틀 후라는 뜻 같은데. 48시간. 도연은 중얼거렸습니다. 민화의 말이 맞았습니다. 팀장님 이거 바로 보고해야 합니다. 알아요. 지금 작성하고 있어요. 박수진은 자리로 돌아갔습니다. 키보드를 빠르게 두드렸습니다. 도연은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민화에게 전해줄 말을 생각했습니다. 당신 말이 맞았습니다. 3시간 후 국정원 본부회의실. 긴 테이블에 15명이 앉았습니다. 국정원 차장, 사이버안보국장, 각 팀장들이었습니다. 대형 스크린에 분석 보고서가 떴습니다. 국장이 입을 열었습니다. 확인 결과 해당 자료는 실제 북한 공격 계획으로 판단됩니다. 술렁임이 이렇습니다.
정말입니까? 탈북자 말을 믿는 겁니까? 국장은 손을 들어 조용히 시켰습니다. 악성 코드 분석 결과 북한 특유의 기법이 확인되었습니다. 타깃 정보도 정확합니다. 이건 위장이 아닙니다. 차장이 물었습니다. 실행 시점은 언제입니까? 48시간 이내로 추정됩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한 팀장이 손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의심스러운 점도 있습니다. 왜 하필 탈북자가 이걸 가져왔습니까? 함정일 수도 있습니다. 다른 팀장도 거들었습니다. 맞습니다. 우리를 혼란시키려는 의도일 수 있습니다. 국장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가능성도 검토했습니다. 하지만 코드 분석 결과 실제로 작동 가능한 공격입니다. 위장이라고 하기엔 너무 정교합니다. 도연이 입을 열었습니다. 저는 그 탈북자를 직접 신문했습니다. 모두가 도연을 바라보았습니다. 처음엔 저도 의심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확신합니까? 눈빛을 봤습니다. 그리고 떨림도 봤습니다. 그녀는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진짜로. 침묵이 흘렀습니다. 차장이 말했습니다. 두려움도 연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자료는 진짜입니다. 도연은 스크린을 가리켰습니다. 그녀가 목숨 걸고 가져온 겁니다. 우리가 믿어야 합니다. 회의는 1시간 더 이어졌습니다. 결론은 명확했습니다. 긴급 대응 체제로 전환합니다. 전력공사 협조해서 보안 강화하세요. 그리고 탈북자 신원 재조사도 병행합니다. 국장이 도연을 보았습니다. 강 팀장 탈북자와 계속 접촉하세요. 추가 정보가 있을 겁니다. 알겠습니다. 회의가 끝났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둘 나갔습니다. 박수진이 도연에게 다가왔습니다. 도연 씨 제대로 믿는 거예요? 그 사람을? 도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직감이지만 틀리지 않을 겁니다. 박수진은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그럼 잘 부탁해요. 우리도 최선을 다할게요. 저녁 7시 조사실. 도연이 문을 열었습니다. 민화는 여전히 같은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가가 붉었습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도연은 앉았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말했습니다. 분석이 끝났습니다. 당신 말이 맞았습니다. 민화의 눈이 커졌습니다. 진짜였습니다. 악성 코드 타깃 리스트 공격 계획 전부 실제였습니다. 민화는 숨을 깊게 내쉬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그럼 우리가 막을 겁니다. 도연은 그녀를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지민아 씨, 당신이 많은 사람을 구했습니다. 민화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어깨가 떨렸습니다. 눈물이 떨어졌습니다. 처음으로 감정이 무너졌습니다. 죄송합니다. 진작 말씀드렸어야 했는데. 아닙니다. 도연은 조용히 말했습니다. 당신은 용기 있는 선택을 했습니다. 그걸로 충분합니다. 민화는 눈물을 닦았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믿어주셔서. 저야말로 의심해서 죄송합니다. 도연은 잠깐 망설이다가 물었습니다. 혹시 추가로 알고 계신 정보가 있습니까? 내부 협력자라든지. 민화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있습니다. 하지만 확실하지 않습니다. 괜찮습니다. 말씀해주세요. 민화는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한국 내부에 스리퍼셀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공격을 돕는 사람들입니다. 어디에 있습니까? 전력공사 내부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이름은 모릅니다. 도연은 메모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정보도 보고하겠습니다. 민화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도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도연은 잠깐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당신은 이미 충분히 했습니다. 이제 우리가 할 차례입니다. 밤 10시. 민화는 숙소로 돌아갔습니다. 작은 방이었지만 따뜻했습니다. 침대에 누웠습니다. 창문 밖으로 서울 불빛이 보였습니다. 처음으로 안도감이 들었습니다. 이제 괜찮을까? 그녀는 눈을 감았습니다. 같은 시각 도연은 사무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민화의 추가 정보를 정리했습니다. 키보드를 두드리다 멈췄습니다.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서울 하늘은 어두웠습니다. 48시간. 시간은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들에게 희망이 있었습니다. 진실을 아는 것. 그리고 함께 싸울 사람이 있다는 것. 도연은 다시 키보드를 두드렸습니다. 전쟁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길 수 있었습니다. 넷째 날 새벽 5시. 서울은 아직 잠들어 있었습니다. 가로등만 희미하게 빛났습니다. 하늘은 어두웠습니다. 국정원 본부는 깨어 있었습니다. 회의실엔 20명이 모였습니다. 긴급 대책팀이었습니다. 한국전력공사 보안팀장도 왔습니다. 경찰청 사이버 안전과장도 왔습니다. 스크린에 한국 지도가 떴습니다. 빨간 점들이 찍혀 있었습니다. 주요 발전소와 변전소였습니다. 국장이 브리핑을 시작했습니다. 현재 시각 기준 공격까지 42시간 남았습니다. 모두가 집중했습니다. 전력공사와 협조해서 보안 시스템을 점검 중입니다. 하지만 문제가 있습니다. 국장은 화면을 바꿨습니다. 내부 협력자가 있다는 정보입니다. 스리퍼셀이라 불리는 잠복 공작원입니다. 전력공사 팀장이 손을 들었습니다. 우리 직원 중에 있다는 겁니까? 그럴 가능성이 높습니다. 어떻게 찾습니까? 지금부터 전 직원 신원 재조사에 들어갑니다. 특히 SCADA 시스템 접근 권한이 있는 인원을 집중 조사합니다. 전력공사 팀장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표정이 무거웠습니다. 도연이 입을 열었습니다. 탈북자에게서 추가 정보를 들을 수 있습니다. 협조해 주시겠습니까? 국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당연합니다. 강 팀장 계속 접촉하세요. 오전 9시 조사실. 민화가 들어왔습니다. 얼굴에 피로가 역력했습니다. 하지만 눈빛은 또렷했습니다. 도연이 일어나 맞았습니다. 앉으세요. 민화는 앉았습니다. 도연도 앉았습니다. 어젯밤 잘 주무셨습니까? 조금요. 민화는 손을 꽉 쥐었다 폈습니다. 긴장한 습관이었습니다. 도연은 태블릿을 꺼냈습니다. 화면을 보여줬습니다. 이 사람들 보신 적 있습니까? 화면엔 15명의 얼굴 사진이 떴습니다. 전력공사 직원들이었습니다. 민화는 하나하나 천천히 살폈습니다.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본 적 없습니다. 혹시 121부대에서 한국 내부 협력자에 대해 들은 적 있습니까? 코드네임이라도요? 민화는 눈을 감았습니다. 기억을 더듬었습니다. 그림자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림자요? 네. 부대 내에서 그렇게 불렀습니다. 하지만 본명은 몰랐습니다. 저는 코드 개발만 맡았으니까요. 도연은 메모했습니다. 다른 정보는요? 성별이라든지 직급이라든지. 민화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확실한 건 없습니다. 다만. 그녀는 말을 멈췄습니다. 다만 뭡니까? 작년 여름 평양에 누군가 왔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남쪽에서 온 협력자라고요. 직접 보진 못했지만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기술자라고 했습니다. 전력 시스템에 대해 잘 아는 사람이라고. 도연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그 시기를 정확히 기억하십니까? 7월쯤이었던 것 같습니다. 도연은 즉시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작년 7월 북한 방문 이력 있는 전력공사 직원 조회 요청. 오후 2시. 답장이 왔습니다. 도연은 회의실로 달려갔습니다. 박수진과 국장이 있었습니다. 찾았습니다. 도연은 태블릿을 내밀었습니다. 이 사람입니다. 이준혁. 43세 전력공사 송전운영팀 과장입니다. 박수진이 화면을 확대했습니다. 작년 7월 중국 선양을 거쳐 북한에 들어갔습니다. 민간 기술교류 명목이었습니다. 국장이 물었습니다. 확실합니까? 출입국 기록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SCADA 시스템 최고 관리자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국장은 즉시 결정했습니다. 체포하세요. 지금 당장. 우부사시. 한국전력공사 본사 앞. 검은 승합차 3대가 멈췄습니다. 국정원 요원 8명이 내렸습니다.
도연도 함께였습니다. 건물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7층에서 내렸습니다. 송전 운영팀 사무실이었습니다. 이준혁은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모니터를 보고 있었습니다. 요원들이 다가갔습니다. 이준혁 씨? 이준혁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순간 얼굴이 굳었습니다. 네, 누구십니까? 국가정보원입니다. 동행해 주시겠습니까? 이준혁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무슨 일이십니까? 가서 얘기하겠습니다. 요원 2명이 그를 에워쌌습니다. 이준혁은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동료들이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바라봤습니다. 그는 끌려나갔습니다. 오후 6시 국정원 조사실. 이준혁은 의자에 앉았습니다.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도연이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이준혁 씨, 작년 7월 북한을 방문하셨죠? 이준혁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하지만 그건 정식 절차였습니다. 회사에서 승인받았습니다. 무슨 목적이었습니까? 기술 교류였습니다. 전력 시스템에 대한 정보 교환이었습니다. 도연은 서류를 꺼냈습니다. 그럼 이것도 정식 절차였습니까? 서류엔 이준혁의 계좌 내역이 있었습니다. 중국은행에서 송금된 거액의 돈이 찍혀 있었습니다. 이준혁의 얼굴이 하얘졌습니다. 이건 5천만 원입니다. 작년 8월에 입금되었습니다. 북한 방문 직후입니다. 침묵이 흘렀습니다. 도연은 몸을 앞으로 기울였습니다. 이준혁 씨, 당신이 협력자입니까? 이준혁은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어깨가 축 늘어졌습니다. 오랜 침묵 끝에 그가 입을 열었습니다. 죄송합니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처음엔 그냥 정보만 주면 된다고 했습니다. 돈도 주겠다고 했고 아이 학비도 필요했고. 그는 얼굴을 두 손으로 감쌌습니다. 이렇게 될 줄 몰랐습니다. 진짜로 공격할 줄은. 도연은 조용히 물었습니다. 언제 실행됩니까? 내일 밤 10시입니다. 어떻게 막습니까? 이준혁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가가 붉었습니다.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제발 막아야 합니다. 저녁 8시. 긴급 대책회의가 열렸습니다. 이준혁의 자백으로 공격 시점과 방법이 확인되었습니다. 전력공사 보안팀은 시스템 패치를 시작했습니다. 사이버 안보팀은 악성코드 차단 프로그램을 배포했습니다. 밤새 작업이 이어졌습니다. 도연은 미나를 찾아갔습니다. 그녀는 숙소 창가에 서 있었습니다. 지민아 씨. 미나가 돌아봤습니다. 잡았습니다. 협력자를. 미나의 눈이 커졌습니다. 정말입니까? 네. 그리고 공격을 막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당신 덕분입니다. 미나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서울 불빛이 반짝였습니다. 다행입니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정말 다행입니다. 도연은 그녀 옆에 섰습니다. 두렵지 않으십니까? 북한은 당신을 찾을 겁니다. 미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습니다. 이미 각오했습니다. 그녀는 도연을 바라보았습니다. 저는 올바른 선택을 했습니다. 처음으로요. 도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습니다. 당신은 영웅입니다. 미나는 작게 웃었습니다. 처음 보는 미소였습니다. 다음 날 밤 10시. 공격 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악성 코드는 차단되었습니다. 시스템은 정상 작동했습니다. 사이버 안보팀 모니터에 녹색불이 켜졌습니다. 박수진이 소리쳤습니다. 막았습니다. 환호성이 터졌습니다. 도현은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긴장이 풀렸습니다.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미나에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우리가 이겼습니다. 일주일 후 미나는 하나원에 들어갔습니다. 탈북자 정착 교육시설이었습니다. 도연이 찾아왔습니다. 면회실에서 만났습니다. 적응은 되십니까? 네, 괜찮습니다. 미나는 밝아 보였습니다. 여기 사람들이 친절합니다. 처음으로 환영받는 기분입니다. 도연은 미소 지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겁니까? 아직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새로운 삶을 살고 싶습니다. 제대로 된. 그녀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두렵지만 기대됩니다. 도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힘들면 언제든 연락하세요. 제가 도울 수 있는 건 돕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로. 미나는 처음으로 환하게 웃었습니다. 도연도 웃었습니다. 그날 저녁. 도연은 사무실에 앉아 보고서를 마무리했습니다. 제목은 이렇게 적었습니다. 탈북자 지미나의 증언과 협조로 인한 사이버 공격 저지 사례. 그는 잠시 멈췄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문장을 추가했습니다. 한 사람의 용기가 수백만 명을 구했다. 키보드에서 손을 떼었습니다. 창밖으로 서울 야경이 보였습니다. 불빛들이 반짝였습니다. 평화로웠습니다. 도연은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지미나 씨. 같은 시각 하나원. 미나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았습니다. 긴 여정이었습니다. 두만강을 건너고 국경을 넘고 진실을 말하고. 이제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두려웠지만 외롭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눈을 감았습니다. 처음으로 편안한 잠이 찾아왔습니다. 전쟁은 조용히 끝났습니다. 총성도 폭발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싸웠습니다. 그리고 이겼습니다. 평화는 그렇게 지켜졌습니다. 한 사람의 선택으로.